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참 이게 제일 고민 상담 중에 제일 어려운 분야라고 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하죠. 언제 취득을 했냐, 주택 취득 시기, 또 언제 등록을 했냐, 또 아파트를 했냐, 단기를 했냐, 장기를 했냐, 여기에 따라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또 중간에 올해 한번 바뀌었죠. 9억 초과되는 부분이 원래 중과가 되다가 안 됐죠. 저희 영상 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2017년도인가요? 네, 무조건 등록을 해라. 그때는 과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랐어요. 왜? 길게는 10년 동안 이 집을 못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장기를 하면 8년에서 이제 10년이 최대 효과를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였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년을 묶여 있어야 되느냐. 하지만 그때 분석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권유했을 때 그게 이제 점점 아,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자, 야,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정부에서는 계산이 있었죠, 분명히. 야,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제 투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묶어놓고 들어오기로 해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전세 월세 이런 것도 투명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통계가 확보가 되면서 세수도 걷어지고 통계도 확보되고. 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정부보다 바로 여러분들이 더 똑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봐라, 우리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네, 집값이 올라가네, 부랴부랴 혜택을 계속해서 축소시킵니다. 그 축소시키는 게 바로 양도세 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70%까지 됐던 게 작년으로 종료시켜 버렸고요. 등등. 양도세 이 혜택 받는 구간도 매수 시점이 아닌 등록 시점부터로 바로 소급 적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그러면, 자, 자진말소, 자동말소 시켰죠. 자진말소는 뭐죠? 2분의 1, 그러니까 4년짜리다 그러면 2년 이상, 8년짜리라면 4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기가 지나면 자진말소를 해도 보는 혜택은 그대로 토해내지 않고 그대로 벌 수 있게끔. 즉, 중간에라도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없애서 매물을 최대한 빨리 많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자, 그게 어떻게 됐냐는 말이죠. 그게 먹혔으면 이미 집값이 떨어졌어야 됐죠. 안 됐죠. 네. 자, 그래서 7.10 대책 이후에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대상 전국에 바로 50만 호, 작년 7월 10일 날 주택임대에 대한 혜택 축소를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에 50만 호가 바로 자동말소 내지는 자진말소가 됐는데, 그럼 집값이 잡혀야 되잖아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한두 가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제도 폐지, 혜택 대폭 축소. 자, 축소를 했는데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자, 아니면 더 축소하자. 더 축소할 게 있나요? 폐지를 하자고.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해요.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또 오르겠지 하고 신뢰를 이미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 바꾸기식. 예, 자꾸 이렇게 되면은 신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유, 머리 아프니까 집을 계속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정책을 펼칠 때는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은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축소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을 해서 자꾸 축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분은 이게 나한테 좋겠다 안 좋겠다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해왔던 분들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부동산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계속 못하게 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되면 절대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선의의 피해자들 계속 양상이 되는 겁니다. 왜?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나 이런 건 물리면 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이 쉽습니까? 세입자가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있는 세입자가 변호사비 5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1차, 2차 항소, 대법원까지 가 3년 동안 소송을 겁니까? 그럼 변호사비만 해도 최소 1,500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요, 세입자가. 보조금 1,000만 원 냈고 사는 분이 소송비를 3,000만 원, 4,000만 원 냅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소송을 일방적으로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강화를 시키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진말소 내지는 자동말소가 작년 7월 10일 710 대책 이후에 50만 호가 나왔는데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바로 역할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지금 많은 고민들 있으실 겁니다. 예, 고민 상담 장대장과 함께 상담을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시간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